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마이너스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번 주 들어서는 9시 구간대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캔들의 방향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해지기 때문에 동시효과 구간만 봐서는 실망을 할 수도 또 안심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종가 대비로 0.25% 더 밀릴 것 같은데요. 낙폭이 깊지는 않아 보입니다. 5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2336.93포인트 정도 선. 참고로 어제는 3% 가까운 급락이었고요. 여기에서 바닥을 잡지 못한 채 브레이크 안 잡히고 오늘 더 밀리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연저점 계속 새로 쓰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더합니다. 지금 0.8%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4% 넘게 밀렸습니다. 김은봉으로 저가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고 30포인트나 하루 만에 내줬는데 힘이 계속 없네요. 0.8% 정도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엔 740선대 레벨까지 밀려 내려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연저점을 새로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도 이 파란 나라를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종목이 제한되는 흐름이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몇몇 키워드 쪽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한 쪽만 보이면 자금이 이렇게 우르르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나 키워드로는 식량 쪽의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원전 키워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3일 조간자로 좀 나올 만한 뉴스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방문을 했었고 여기에서 뭐 지금 원전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멈춰 있느냐 이런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리된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 키워드 이 두 가지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대사료입니다. 현대사료 오늘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상한가 바로 들어갔고요. 오늘장까지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묶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지금 두 종목의 공통분모는 두올물산입니다. 비상장인데요. 두올물산이라는 업체가 이 현대사료를 인수를 합병을 했고 그리고 또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를 통해서 이 두올물산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밀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드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현재 4%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같은 흐름에 몸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는 식량 쪽에서 조금은 저변을 확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곡물이 좀 없다. 그리고 또 이 러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벨라루스도 이런 흐름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곡물 터미널을 폭파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 식량 가격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6월 23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끼인 주간이어서 경제지표는 국내에서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늘 아침에 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소강 국면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오늘 장에서 발표된 내용 지난 5월에 물가가 또 올랐다.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닷새째 이 국내에서의 물가도 꾸준히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국내에서도 이 물가 상승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으로는요. 위니아 에이드라고 대유 위니아 그룹 계열사인데요. 이 종목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해외에서는 WHO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긴급 회의가 오늘 우리 증시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정들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양시장 출발 흐름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때 마이너스 구간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워낙에 변동성이 큽니다. 9시 구간대 방향성 모릅니다. 말씀드렸는데 본장 시작하니까 웬일인걸요. 지금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강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동시효과 구간과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로 0.52% 오르면서 2351.7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데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강보합권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0.3% 정도 플러스권 748.69포인트 기록합니다. 750선 부근까지 온 상황인데 역시나 어제 4% 급락한 것에 대비했을 때는 강한 반등폭은 아니라는 점 함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요즘에는 또 미국의 야간 선물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던데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은 많이 빠지거든요. 나스닥 기준으로 한 0.7% 정도 마이너스권인데 우리 증시 좀 이런 움직임을 강보합권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주체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거래소에서는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벌써 닷새 연속해서 거래소 매도 우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58억 원 매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200억 정도 팝니다.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365억 정도 되고 금융투자, 연기금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씩 사들이고 있는 모습. 참고로 금융투자 쪽에서는 8거래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는 일단 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지금 매수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포지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외국인 개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그 사이에 매수폭이 좀 줄기는 했는데 한 40억 정도 사고요. 기관 쪽에서 53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현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 공세 많은 분들 주목하시던데요.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은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프로그램 상황은 거래소에서는 지금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프로그램도 약간 매수 우위네요. 한 43억 원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입니다. 오늘 장에서 업종상으로 봤을 때 하락과 상승 섹터 반반 정도씩 상승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상승 섹터가 더 많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는 기계입니다. 2.7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전이네요. 원전이 상승 움직임을 이끌어주면서 기계 섹터 플러스권이고요. 섬유유복, 운송장비, 유통, 은행, 건설 순으로 고르게 1에서 2% 정도 플러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 섹터도 있습니다. 철강금속이 부진한데요. 지금 철강금속 0.4% 마이너스권이고요. 온수창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상승 탄력이 다른 섹터 대비로는 좀 약하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좀 더 시원스럽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탄력은 1% 안팎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현대 기아차의 반등 흐름인데요. 이 두 종목만이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1%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혼조 양상입니다. 2차원지 소재주 밀리고요. 개임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다소 좀 고르게 섞여 있는데 반면 제약 바이오가 괜찮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요즘에 번져나가는 이런 전염병들이 줄을 이어 발표가 되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 가운데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시젠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장 양시장 앞에서 상승 종목이 1000개 약간 넘고요. 하락 종목도 비슷하게 1000개 힘의 균형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특이 동향이 있다면 그 사이에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9시 5분 46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출발합니다. 네, 10분의 승부사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들 이거무 전문가부터 시작해보죠. 네,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향보에 따라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데요. 일단 수출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전기전이 현재 8%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신기계가 오늘 장 초반 출발할 때 VI가 바로 발동되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신기계는 현재 14%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
그리고 에너토크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후순위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G2 파워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오늘도 새롭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고점을 다시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수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체코발 이 수출을 따낼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 해외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따라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일정한 가격선을 지지해준다라면은 이와 같은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지고 가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가격선이 지지된다라면은 해외 수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돌아올 때까지 지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 한신기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사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과 그리고 대선이 되고 이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하락을 했었다가 지금은 눌림목을 마치고 반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쉬었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때문에 이제 추가 가격 지지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이 모멘텀에 대한 뉴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체코 그리고 또 이제 원전 사용에 대한 국내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이 단기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들이 압도하네요. 지금 상승률 사유가 대체로 원전주들입니다.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고 계세요? 간만에 음식료 업종 좀 보고 있는데 오늘 CJ제일제당이 한 4% 넘게 상승하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데 증권사 리포트 효과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좀 보니까 삼양식품도 지금 강보합권, 약보합권이고요. 농심도 지금 강보합권. 오리온 오전에 추천드렸는데 오리온도 한 1.4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료 업종의 차트들이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 하락 과정과 좀 무관하게 반등이 조금 일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조금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그플레이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입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충분히 이제 판가 인상을 안 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 그러면서 소실적 가치 연결돼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좀 방어적인 성격도 있는 만큼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좀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 반등 과정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같이 반등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는 가져갈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거무 전문가의 벨이 그 사이에 올렸죠? 네, 일단 조선주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수의 움직임이 좀 큰 반등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이슈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제 윗거리가 좀 크게 연출됐지만 오늘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이와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양봉으로 다시 재차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HSD 엔진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뉴스가 있기도 하지만은 4% 가까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제가 한국카본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한국카본도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을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챙겨본다라면은 동성화이텍에 대한 주가도 좀 같이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동성화이텍은 한국카본 대비해서 높이는 좀 차이는 있지만은 오늘 현재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최근에 와서 상반기에 연일 강한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이 카타르 모멘텀까지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아직까지 큰 높이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조선도 요즘에 좀 연속성을 꽤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까지 두루두루 봤네요. 최원재 전문가님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오래간만에 반도체 장비주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하락했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하락했는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D램 가격 전망이 안 좋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이제 강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눈에 보입니다. FST가 한 2.8% 상승, 코미코도 한 3% 상승, 원유 QNC 1.5% 상승, 한미반도체 지금
상승권이었다가 지금 강보권으로 돌아섰고요. 뭐 전체적으로 움직임들이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워낙 이제 가격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반도체 하반기에 대한 우려, 디램 가격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주가에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절대적으로 반도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좀 이쪽의 상승이 좀 같이 좀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가격 메리트가 생긴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뭐 물리신 분들 여기서 지금 매도는 당연히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수 반등 과정에서는 뭐 같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매도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뭐 급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굳이 플러스권에서 사야 될 필요성도 없는 거고 아직까지 뭐 지수 완전히 안정화 단계가 아닌 만큼 서서히 분할매수 접근해도 늦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IT 섹터 좀 답답하실 텐데요. 흐름 봤습니다. 너무 조바심내지 마시고 여유 있는 시각으로 보자 이런 조언도 함께 나왔네요. 이경우 전문가님 어떤 거 찾으셨어요? 일단 계속 눈에 많이 보이는 거는 네. 원전 관련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상위권에 있는 원전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많은 원전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좀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후발주의 모습들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현대사료라든지 뭐 개별적으로 이제 거래 재개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있는데 사실 접근하기는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거의 점상가에 가까운 종목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빠르게 이제 개별 종목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하이브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3%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BTS에 대한 활동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분분한데 이 내용들이 그동안에 좀 낙폭을 좀 크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낙폭과대 인식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하이브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관심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현재 어떤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에 대한 BTS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 관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쏠림이 심해서요. 오늘은 다방면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전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고 또 조선기자재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수 전문가는 음식료라든지 반도체 장비 섹터 평소에는 조금은 좀 시야 밖으로 벗어나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하이브를 비롯한 개별 종목군들의 흐름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어제 원숭이 두창에 환호했다면은 오늘은 이쪽이 또 꺾여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우주항공 막 환호했는데 바로 또 꺾였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운 주인공이 오늘장 또 등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반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지금 원달러 환율 1299원 90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이에 1300원 또 딱 터치가 나왔는데요. 환율 어떻게 보세요? 환율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 1310원에서 20원 정도까지는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선이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뭐 1350원을 바로 가기에는 어느 정도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도 그 시점에서는 일단 뭐 쇼커버링이라든가 뭐 점진적인 선물 환매수 일부 종목에서는 뭐 매수도 가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 불안하지만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지금 여기서 지금 팔아봤자 실익도 없고 하지만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이광우 전문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학권, 코스닥은 금방 또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0.6% 하락이거든요. 740선대 초반입니다. 시장 지금 출발은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코스피에 대한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코스닥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가 먼저 중심을 잡아줘야
코스닥이 따라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일단 바이오 섹터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주류인데 사실 코스피 쪽에서 IT 종목들에 대한 부진함이 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까지 영향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코스피에 있는 IT 기업들이 좀 부진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약하고 그리고 이 최근에 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을 확인하자라는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시장에서는 밸류 평가가 좀 높았던 기업들에 대해서 좀 악재화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안 갑니다.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외적인 변수가 또 있었지만은 뭐 메타라든지 뭐 넷플릭스 이와 같은 종목들이 빠지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같이 빠졌고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한국은행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글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와 같은 기업들이 좀 못 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살려내기가 좀 쉽진 않았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코스피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낙폭과대 인식에 대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여기에서 수급이 더 돌아온다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환율 환경으로 봤을 때는 수급에 대한 매수세는 사실 좀 기대하기엔 좀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글로벌 증시가 유럽이라든지 미 증시 내에서 낙폭과대 인식이 좀 되어 있는 상태고 특히나 어제 미 증시가 하락 마감에 대한 수치는 찍었지만은 장중에 반등에 대한 시도가 나왔다라는 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종가상의 수치는 좀 약할지 몰라도 장중에 이 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하락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수는 아직까지 좀 약하죠.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변동 발표 나올 때까지 상당히 좀 기가 죽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떠미는 거는 떠미는 속도도 이제는 좀 둔하지 않을까. 어제 생각보다는 좀 강한 떠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급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뭐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시점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원전주요. 오늘 뭐 일제히 반등하긴 하는데 차트 보시면은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손실권인 분들이 아직은 더 많으실 겁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뭐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반등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부 다 이제 대부분 기자재나 뭐 원전 업체들 보면은 21선에 이제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21선 뭐 뚫고 갈지 아닐지 뭐 섣부리 예측하지 말고 지수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반등 과정이 나타난다고 보면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원전 업체는 먼저 돌아서는 것으로 먼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수 올라서면은 뭐 탄력 조금 더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위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은 그러면은 21선에 대한 부담감 뭐 지금서부터 가질 필요 없다. 오늘 시세 뭐 지금 저는 일단 21선에 저항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뭐 저는 저항선이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일단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생긴 입장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원전 세일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쪽에 핵심 테마로 좀 삼아야 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수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업황과 결국에는 이쪽에 테마를 가지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리신 분들 뭐 정리할 기회를 줄 겁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조선 섹터입니다. 조선은 또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수익 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아래로 꺾여 있는 종목군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보니까 52주 신저가 종목이 1000개 되더라고요. 증시 2000개라고 쳤을 때 한 절반이 52주 신저가인데 조선주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현대 미포조선도 그렇고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 기자재 섹터는 오히려 고점 부근에 가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요. 이쪽은 뭐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이광우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은 실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버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때 이 조선 3사가 목표했던 수주 달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66%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에는 70% 넘게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에 대한 방어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 올해 목표의 대부분을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뉴스가 좀 강했지만 조선 3사가 모두 다 수주에 대한 이 모멘텀이 상당히 다 동일하게 좀 좋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들에 대한 선택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 흐름 본다라면 현재 삼성중공업은 박스권을 정직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보이는 차트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은 5,500원 라인대에서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가격 돌파 소화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결국에는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모멘텀,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이라든지 이와 같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 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종목들도 같이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쪽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원수 전문가가 태양광 쪽 보자 업황 개선되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OCI가요 지금 거의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폴리실리콘 값이 계속 오르니까 조정할 때 사보자라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살펴봅니다. 현재 이 종목도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양시장은 힘이 빠지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광 쪽 좋고요. SDN이라고 어제 장 마칠 때쯤에 김영일 전문가가 라스트 찬스를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5%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태양광주들은 지금 강합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태양광주들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오전에 얘기한 내용이 결국에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해서 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또 아래쪽으로 좀 방향이 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오늘 그런 전체적인 시장 많이는 안 밀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태양광 업체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거면은 지금 지수가 오늘 계속적으로 보합권 아니면 출렁출렁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나솔루션 저번에 이제 고점이 보면은 차트 보시면 한 41,000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쪽 부분에 다시 한번 돌려놓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2분기 실적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2분기 실적 재생에너지 쪽에서 부문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고 대신 하반기에나 업황이 좀 기대감이 있는 만큼 그다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해도 그다지 큰 폭의 상승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그리고 이 식량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빠르게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깊은 종목군들이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원숭이 두창 쪽으로는 진매트릭스, 녹십자MS 이쪽으로는 좀 밀립니다. 테마주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역시 매일매일 뉴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긴 한데 뉴스에 대한 반응이 항상 이벤트 소멸도 따라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확진자가 감염 사실을 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의심자 중에 한 명이 수두였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어제 이벤트가 좀 반감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장 출발할 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 관련된 후발주 종목들은 모두 다 좀 큰 하락세를 맞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반등도 좀 연출도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마이너스 4%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녹십자MS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크게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진 매트리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큰 급락 출발했기 때문에 뭔가 시세를 좀 모두 다 뱉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변동성은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만약에 어제와 같이 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주면은 역시 좀 차익 신호를 챙기면서 대응하겠구나. 라는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식량 관련된 종목에서 미래생명과학이 또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식량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이 때문에 뭐 곡물 가격 관련된 종목 그리고 비료,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연속적으로 봤는데 이벤트 소멸이 또 빠르게 다가온 만큼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가보겠습니다. 이쪽 원숭이 투창 관련된 종목은 빠지는데요. 현재 알테오젠은 6월 중순부터 오히려 반등이 나옵니다. 연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올릭스도 오늘장 탄력이 좋은데 올릭스 약 5% 정도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차트만 놓고 보시면은 우리 증시 아닌 것처럼 바닥에서 물론 그 전에 많이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본물을 이루고 있는 요즘 오늘장 유일하게 상향 조정된 덴티움입니다. 이 종목 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놓고 보시면은 덴티움은 거의 연고점입니다. 올해 들어서 연고점 부분에서의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덴티움이 얼마 전에 최원주 전문가 추천주였거든요. 6월 15일이요.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좀 버티는 종목 이런 종목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덴티움서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증권사 리포트 러시아 뭐 쪽에서 어느 정도 뭐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 일어나고 있다라는 리포트로 지금 강세인데요. 저도 뭐 차트 흐름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렇고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섹터 움직임이 헬스케어 섹터 좋았어요. 굳이 뭐 오늘 당일 시세로 연결시켜 보자면 그런 것에 좀 영향을 받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알테오젠 아까하고 올릭스 지금 차트를 지금 특히 올릭스 같은 경우에 뭐 추세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차트 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2분기 실적 발표 되면은 올릭스 같은 경우는 뭐 흑자가 나올 수 없는 기업이죠. 지금 현재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도 본다면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낙폭 과대 그동안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반발 매수로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여기서 급격한 상승보다는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적 개선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또 다시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뭐 다른 주식들 실적 좋은 것들도 못 가고 있는데 이런 거 가면은 또 다시 뭐 거품에 대한 얘기 계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뭐 약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좀 힘든 시간이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